하나도 어그러지게 돌아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물이 돌아갔던 상태,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는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질서대로 만들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은 남편 중심으로 사는 가정도 있고, 아내 중심으로 사는 가정, 또 자녀 중심으로 사는 가정,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원가족의 문화에 의해서 자기들이 꿈꾸는 어떤 가정 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요 시스템이,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요 간단한 요 질서 하나를 유지하는데도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질서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동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100점 맞을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은 안전해 라고 자만심 가질 수 있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설득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이 테스트 1,2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에서 세모나 X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면서 반증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논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정말 도전이 되네, 아름다운 동네에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네 라는 그런 마음을 첫째 시간에는 갖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갖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룰을 말한다면, 코치는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각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더 기쁨이라는 이 축제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정말 그 개념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동행에다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집어넣어서 더 개선된 동행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더 기쁨에서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창세기에서 참 보시기에 좋았던 때의 그 상태는 뭐냐면, 서로에게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행복했을 때가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이 타락 이후에 무엇이 지배하기 시작했냐?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우리 죽을지 몰라요. 애들을 이렇게 팽개치면 애들이 나중에 사랑받지 못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또 남편을 또 달구는 달구는 아내들도 뭐예요? 저 남편 저렇게 뒀다가는 내가 인생 망칠 것 같아 라든가, 또 아내를 또 컨트롤 하려고 하는, 또 아내의 불만을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어떤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뭐냐? 정말 둘이 서로가 정말 기쁨을 같이 기쁨을 나눌 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봤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 두 사람 사이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이게 이번에 좀 다르게 어프로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의 다이나믹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또 이 코치를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좋았더냐 안 좋았더냐, 기뻤냐 안 기뻤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싸늘한 웃음으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 그럼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안 오고 싶죠. 너무나 잘 사세요. 그러고서는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세요. 수용이 뭐예요? acceptance.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수용을 여러분들에게 받는 경험이 생기면요,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코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처음에 확고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절대로 섣불리 조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만약에 서로 만약에 좀 싸우는 관계다. 그러면 남편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해 줌으로써 아내가 남들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보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또 아내 쪽의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 줌으로써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 힘을 주는, 그래서 여기 왔더니 기쁘더라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코칭의 가장 기본 전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칭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부부관계 테스트 한번 좀 열어봐 주시죠. 부부관계 진단을 제가 만들었던 이유는 당신네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오고 처음에는 아직 오픈이 안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만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부지부식간에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게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다 배웠기 때문에 저의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1번부터 11번까지는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목적을 여러분들 아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X나 세모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 대책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사랑과 헌신인데, 이것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많다면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헌신하는 거죠. 헌신은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 물론 기독교적인 헌신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못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랑과 헌신, 얼마나 이들 가운데 사랑이 남았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1번부터 11번까지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6번, 17번, 18번 16, 17, 18을 이렇게 묶어놓으시고요. 그건 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이 영적인 레벨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것도 그 두 사람의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서로가 맞지 않거나 세모나 X가 있다면 여러분들에는 또 하나의 판단이 서야겠죠. 야, 이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또는 그런 걸 보면서 만약 그런 기본적인 영성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솔루션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수련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회복 사역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영적인 진단을 16, 17, 18번 가지고 하나야 읽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 21번까지, 그 16, 17, 18 빼고 7개죠. 12번부터 21번까지는 신뢰라는 문제를 다뤄요. 신뢰. 그러니까 트러스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부부 간의 신뢰가 얼마나 견고하냐.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더라도 이 신뢰가 견고하면요,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요. 무너지고 다시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신뢰가 깨져 있으면, 파운데이션이 깨져 있다면 이 부분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래서 이 신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깨졌다면 신뢰가 왜 깨졌는가, 그걸 찾아서 서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폈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부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 그냥 대충 한번 미안해라고 하고서 끝났는지, 정말 이해는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아주 정말 그 어떤 프로세싱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이별식이라고 해요. 이별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가 감정을 다뤄주고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 충분하게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화해 의식이 지난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안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셔야 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걸 슬쩍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설명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거다, 뭐에 대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2번부터 24번까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얻어 썼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홈 오브 오리진. 자기 원가족의 문화와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방목하는 스타일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아주 막 케어를 과잉보식으로 해서 해야지만 또 이렇게 편안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홈 오브 오리진의 근거를 두고 생겨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그런 순서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25번부터 28번까지는 고부간의 갈등 또는 바운더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운더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고부간에는 구조적으로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대줄수록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집 밖에서도의 이런 문제가 늘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은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잘 가르쳐주며 또 리빙이라는 개념을 잘 가르쳐주면 그것이 남자 쪽에는 리빙에 대한 강의를 스페셜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내에게는 바운더리라는 개념,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며느리가 직접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양육을 시켜드리려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와 고부간의 갈등은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29번에서 31번은 재정에 대한 문제. 재정도 많은 그 갈등의 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의 패턴과 또는 불투명 확성, 이게 가장 큰 갈등의 원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투명성과 또는 소비 패턴을 서로가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7번부터 40번까지는 뭐냐? 그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 부분은 안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성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 테스트 1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테스트 1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제 전략을 쌓을 때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과 동행해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위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쓰기.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쓰기. 그러니까 요게 단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의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에게 바라는 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우리 가정은 좀 말이 통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쉼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아이디어란 가정의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은 그건 뭐 그냥 일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목표로 해서 그거는 이제 비전이죠. 그다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슨 미션이 필요할까? 그 미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주 포괄적인 꿈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는 게 당신에게는 뭡니까? 그러면 주말마다 외식을 하는 것이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또는 대화를 좀 더 싸우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안들을 써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방법론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도와줘야 되는가 라는 것이 전략이 수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디어한 가정의 그 표 만들기. 요거를 부부가 같이 좀 토론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각자가 해도 좋아요. 그럼 각자 어떨지 보니까 요걸 하고 그 다음에 미션 스테이먼트, 비전 스테이먼트과 미션 스테이먼트 이런 두 가지를 갖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목표로 삼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는 수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고 절대로 한두 번에 여러분들 그들의 가정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안 되는 여러분도 안 되죠? 여러분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같이 가자는 거죠. 서로 도와가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테스트 2는 테스트 2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이들이 여러분들 한번 다 해봤을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를 하라. 이건 두 가지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두 번을 테스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것, 그 지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왜 테스트 2가 무슨 검사냐라는 걸 알면 아마 정확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현재 상태에 충실하게 솔직하게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상태의 가정의 모습을 해라 이거예요. 요 테스트 2는 결국은 그 이상적인 가정론을 유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테스트 1과 2를 한 후에 세 번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써라 하는 프로젝트를 세 번째에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답을 했는데 뭐를 봐야 되느냐? 그거는 현재 상태와 미래의 이상적인 상태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여기 서로 지향하는 앞으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 방향이 그래도 같으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쪽을 그거를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가정일 거예요? 계속적으로 갈등이 뒷바라기 일어나는 그런 가정일 거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테스트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합 상태를 보면서 어떤 가정인가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코치님들이 이 테스트 2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 또 바라는 것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준비하게 돼요.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테스트 그 이상적인 가정관을 쓰는 그런 것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 가족 결합 상태의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리되고 자유분방한 가족 12페이지 나오죠. 엄격있고 엄격한 가정, 건강하고 융통성 있는 가정. 요 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테스트 2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해봤을 때, 이렇게 엉켜있고, 막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가정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세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엉켜있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뭐예요? 그런 가정일수록 분란이 많다라는 거죠.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좋지만, 또 따로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있을 때 자기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또 정리가 되고 다시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너무 붙어 있기만 해도 갈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은 뭐 하루 24시간을 붙어 다니면 너무 지금 깨가 쏟아져요. 근데 그거는 좋은 쪽만 얘기한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 안에 그냥 뭐예요 짜증 나는 것들이 다 묻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서 건강하고 융통성 있는 가정의 이걸 잘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득을 함으로써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계속 끌려왔다라는 증거죠. 반증이죠.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상을 꾸려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과목의 목표는 이들에게 동행의 프로그램을 잘 설명함으로써 기대감을 갖게 해서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미션. 이거 실패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이것은 개인의 역량이에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할 것이다. 뭐 여러분들이 사제를 털어서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는 것도 방법일 거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위로에 그죠? 한 세션 동안 아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야 그걸만 심어주면 다음 주에 꼭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포인트. 두 번째 테스트 1, 2와 1, 2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만 잘 하시면 그렇지만 어떻게 잘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숙제라. 또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번 정말 더 활동적인 그런 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요. 결국 기도 이외에는 그거는 뭐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들을 바꾸시는 기도로인과 정말 특히 조장님들의 헌신적인 기도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들하고 정말 친자매와 같은 정말 관계가 되겠다. 정말 이들 가정 한번 세워보겠다. 정말 좋은 열매를 한번 선한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하는 실천 사항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독교에 되고 나서는 전도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